행동하지 않는 생각,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공상에 불과하다. 오늘 사업화라는 주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글귀여서 제가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한 번 더 되짚어 볼까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이란 생각이 아니라 공상이다. 자, 사업화는요, 실은 행동에서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김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창업을 했고요. 회사를 하나 독립시키고 또 하나의 창업을 해서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서툴렀던 사업화 경험이 있더라고요. 자, 그걸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 방법을요, 총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업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사업화 하게 될 때 필요한 요소를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사업화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화란 무엇일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화란 무엇일까? 자, 답을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사업화란 바로 이겁니다. 아이디어를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만드는 것. 아이디어를 만져지는 현실로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을 사업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행동에서 눈앞에 보이게 만질 수 있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사업화를 한다면 그 구체적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퀴즈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가 총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중에 사업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시간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자, 고르셨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좀 받고 싶어가지고 조금 반전을 줘봤는데 마음에 안 드셨다 그러면 사과드려요. 자, 이 4가지가요, 사실 전부 사업화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자, 시제품은 뭐냐?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요. 완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 해볼 만한 제품을 말합니다. 미리 테스트를 왜 해보냐? 치명적인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돈을 내고 샀을 경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겠죠. 그 수가 1명이 아니고 10명, 100명, 1000명이 되면은 실은 환불을 해주느라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사업이 망했던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말하는 인형인데 이 노래가 자장가를 불러줘요. 측음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그 기능을 인형에 넣어서 녹음을 한 다음에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 당시에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부모들이 나긋한 목소리로 불려주는 그런 자장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지만 불꽃 튀게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변상해 주느라고 사실은 부도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시제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제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자, 시제품은
첫 번째, 디자인 목업입니다. 두 번째, 워킹 목업입니다. 사실 목업이란 단어는 시제품하고 동일하게 쓰입니다. 프로토타입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시제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디자인 시제품은 외형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뜨겁지 않는 종이컵을 만들겠다. 그러면 실제 실물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만 구성하는 겁니다. 설계도만 구성하는 겁니다. 이걸 디자인 시제품, 디자인 목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봤더니 뜨겁지 않다, 사용해 볼 수 있다. 제대로 기능이 작동이 된다. 워킹 목업이라 그럽니다. 워킹 목업. 자, 시제품은 디자인 목업과 워킹 목업 두 가지로 나눈다. 이때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 워킹 목업까지 이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실은 디자인만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 유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워낙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디자인 목업 정도로는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힘들고요. 투자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자, 디자인 목업과 워킹 목업 중에 요즘 말하는 시제품은 워킹 목업에 해당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죠.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될 때도 우리는 판촉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광고도 해야 되죠. 맞아요. 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금은 크게 내 돈, 네 돈, 정부 돈 이렇게 나눕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투자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정부 돈, 정부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은 출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청년 창업 지원금들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자,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로 개척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게 될 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진짜 혁신이든 아니든 우리는 판로 개척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판로 개척, 사업화의 중요한 요소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카페 중에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고 사람이 없는 카페, 무인 카페, 24시간 무인 카페를 여러분이 창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인 카페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누가 와도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은 다시 종업원이 없어도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은 실은 커피를 만드는 자판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자판기는요, 일반 소비자들이 뭔가 이용을 해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처음에 가게 가서 종업원에게 주문했는데 주문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판기의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겠죠. 설명서를 읽어보고 실제 돈을 지불해서 커피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낯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은, 이 소비 방식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소비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독특한 아이템일수록요, 시장에 진입하는,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대신에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침투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고 나면요, 그 분야에 리딩 그룹이 됩니다. 선두 기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판로 개척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셔야 된다.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카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카페, 무인 24시 카페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종이컵을 사용하기보다는요, 머그잔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공부하면서 이제 커피를 놔뒀는데 이게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차가운 음료를 시켰는데 머그잔은 아무래도 냉기가 혹은 온기가 오래 지속이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은 이 지속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점점 머그잔을 가지고 오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시해 보는 거예요. 1일 텀블러 대여 서비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커피를 판매하는 모델에서 굿즈, 텀블러를 판매하는 모델까지, 대여하는 모델까지 확장이 된 거죠. 사업이 확장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업화에서는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포함시키셔야 된다. 사업화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요소를 포함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한번 사례를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의 첫 번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의 첫 번째 뭐였죠? 시제품이었습니다. 자, 시제품은요, 늘 누군가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부터. 자, 제가 창업했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수업하는 풍경을 봤더니요, 선생님 한 명이 여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보이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퀴즈를 냅니다. 자, 이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퀴즈 냈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애가 3번이요 라고 빨리 대답해 버립니다. 사실 나는 뒤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정답 맞춰버리니까 선생님이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그 진도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수업에 흥미가 점점 안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에 점점 불참하게 되는 수업의 낙오자들이 발생하진 않을까. 나도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잘 맞춰서 칭찬받고 싶은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라고 해서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그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디자인 모급인데, 자, 이렇게 디자인 모급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아바타, 아바타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네, 아바타 교실 이런 아이템을 제가 이 기획을 하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이제 워킹 모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퀴즈를 냈을 때 비대면으로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문제 맞춘다 그러면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대답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친구가 정답을 얘기해도 내가 정답을 얘기할 때까지 어떤 시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하면은 코로나 시기 때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아이템을 제가 한번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시제품을 개발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다라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나요? 자, 그럼 아까 배운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디자인 모급인데요. 이걸 작동시키고 구동시켜 보니까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컴퓨터 첫 번째, 두 번째 컴퓨터, 세 번째 컴퓨터. 수업을 듣는 학생들 컴퓨터에요, 동기화가 조금 느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이 퀴즈 냈으면은 모든 학생들 컴퓨터에 동시에 그 퀴즈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시차가 발생하더라는 거였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모급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미리 발견됐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맞습니다. 기술팀에서 통신 쪽의 동기화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은 미리 문제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시제품은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품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완제품을 만드는 고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자, 만약에 대표자인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1년 차의 사업 계획, 2년 차의 사업 계획, 3년 차의 사업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차는 똑같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액션 플랜들은요,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저의 경우에는 우선은 1년 차 안에는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기능을 더 고도화시킨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워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기획, 자, 그 다음에 게임 엔진 개발, 데이터 관리, 자, 그 다음에 제 월급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자, 보시다시피요,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자금 조달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세운다. 자금 조달이 된 만큼 사업 계획을 세운다. 자, 두 번째, 사업 계획을 세운 만큼 자금을 조달한다. 어느 쪽이죠? 네, 2번이죠. 바로 사업 계획에 맞게끔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사업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자,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사업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금 부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자금 계획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세 번째입니다. 판로를 개척하는 것. 자, 이때 이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화면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바타로 수업하는 거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학교에 가지 않고 아바타로 수업을 한다. 아마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얼굴을 보고 채팅을 하는 것은 꽤나 익숙해졌겠지만 아바타로 수업하는 것은 아직까지 낯선 방식일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판로를요,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자, 판로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방법은 뭐냐? 자, 바로 제휴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림만 보면은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바타 교실을 만든 회사입니다. 아바타 교실을 만든 이 회사가 실제 아바타 디자인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작동도 시켜보고, 자, 어느 정도 치명적인 결함까지, 동계화가 빨리 안 되는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 제품을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 반응을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처음부터 우리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회사하고 제휴를 맺자. 제휴를 맺어서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우리 서비스 아바타 교실을 사용하게 만들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반대로 어떤 점이 좋은지를 한번 이야기를 경청해보자.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실 사용자에게, 소비자에게 핏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자, 저희는 판로 개척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소한 우리 제품을 처음부터 쓰게 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교육 환경에서 우리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요, 블로그라든지 혹은 이 SNS 활동들도 합니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형태에서는요, 사실은 학생과 선생님이 동시에 만나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 매체들에 대해서는 힘을 그렇게 쏟지 않았습니다. SNS는 누군가가 포스팅을 하고 나중에 와서 읽어보잖아요. 자, 정보를 전달하긴 좋지만 실시간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힘든 채널이다 라는 판단에서 저희는 제휴라는 방식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아이템에 따라서요, 실제 판로 개척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이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들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업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확장 전략. 자,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만 추천해 주자. 아바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사람, 반대로 소극적인 사람, 네. 수업을 하게 될 때 협력을 잘하는 사람, 협력이 부족한 사람,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A, B 두 사람이 있죠. 자, A 학생입니다. A 학생은요, 보시다시피 그래프 중에서 이 회복 탄력성,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해결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한테는 스트레스 해소, 자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상대적 리더십이 좀 부족한 소극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리더십 관련된 자기 주도와 관련된 교육을 추천해 주면은 학습력이 올라갈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교육을 추천을 해주는 교육 큐레이팅 서비스입니다. B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B라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기관리 교육을 추천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존 했던 교육을 바탕으로 능력치를 분석해서 또 다른 교육으로 연결시켜주는, 자,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교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요. 저희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목업, 디자인, 워킹 얘기 나왔는데, 네, 시제품입니다. 시제품이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나요? 두 번째? 네. 자, 시제품 만들기 위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있었죠. 내 돈, 네 돈, 정부 돈, 자기 자본, 투자금, 정부 지원금. 이 중에 청년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정부 지원금. 세 번째가 뭐였죠? 자, 그 계획을 세웠으니 판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독특한 제품일수록 시장 침투가 어렵다는 부분들, 시장 진입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들, 바로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 자, 네 번째, 시장에 진입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네, 좀 더 나의 활동 무대를 넓혀야 되겠죠.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업 확대 전략.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배우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네, 성공한 사업가의 위치에 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건승을 기원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